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다시 한번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이제 2월 이후로 처음으로 2150선을 넘겨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는 2% 이상의 강세를 보이기도 했죠. 외환 시장이 점차 안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급락하면서 외국인 수급도 개선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간밤의 시장은 관망기조 이어지면서 숨고르기 양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요.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간밤에 글로벌 증시는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거든요. 일단 뭐 오늘 시장도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수가 좀 많이 올랐죠. 그때 뭐 뉴욕 시장도 쉬어가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피로감이 좀 쌓였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미국 시장의 뭐 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한쪽은 안 좋았었고 또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통화정책회의에서 돈을 더 풀었죠. 돈을 더 풀었는데 그만큼 뭐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은 좀 많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반 유동성에 때문에 일단 증시가 버텨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전히 뭐 유동성 장세는 좀 지속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제 오늘 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이 수급적인 체크를 좀 지속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외국인 쪽은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줬어요. 거래소 쪽에. 기관 쪽도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해주고 있고 개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가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뭐 매수가 좀 더 이어지는지 그 여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환율을 좀 보게 되면 1220원 이하권역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환율이 1220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가 않는다라면 이 1200원대 초반권역에서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는 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는 조금 더 유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동시반기 전까지는 좀 무난하게 시장의 흐름들은 좀 정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도 종목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은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좀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우선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차별화가 나올 거냐, 순환매가 나올 거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차별화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이 주도 섹터들, 뭐 2차전지, IT, 그다음에 언테크 관련주들, 그다음에 일부 내수 섹터들도 주도 섹터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들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괜찮은 흐름들이 나올 거냐, 아니면 이들 섹터들이 쉬어가면서 주변주였었죠. 산업재 쪽, 경제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었던 뭐 철강, 조선, 화학, 건설, 기계,
뭐 이런 쪽 섹터들의 종목분들이 움직일 건지 이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충 뭐 예를 들자면 종목으로 좀 바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지수에 있어서는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종군들은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IT 쪽 섹터와 혹은 뭐 자동차 이렇게 가고 나머지는 쉬어간다든가 아니면 또 IT가 가면서 철강이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식에 있어서 차별화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결국은 월봉상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배열 권역에서 이제 20개월선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는 주도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업종 대표 중에 포스코라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군 현대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여전히 역배열 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주도주로 변모가 되거나 그러기는 좀 힘든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던 그런 섹터들 중에서 정배열 초입 권역을 만드는 그런 후보 종목군들을 좀 찾아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삼성 SDI 많이 올랐어요. 삼성 SDI 월봉상으로 보면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지고 시작을 하고 있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이격이 상당히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NC소프트도 일단 마찬가지로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자리대에서 매수를 해서 중장기로 끌고 가겠다라는 전략은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들 종목군들, 즉 2차전지 쪽이라든가 아니면 게임, 내수, IT 이쪽 섹터 중에서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럼 결론은 산업재 쪽 섹터냐, 4차 산업 관련돼 있는 섹터냐, 이 부분을 진단하면 저는 여전히 4차 산업 쪽에 있지만 많이 올라갔던 대장주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못 올랐던, 그 업종 내에서 못 올랐던 종목군들에 있어서 순환매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즉, 중소형 섹터들이 좀 더 시장보다는 좀 유리하게 전개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일단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장이 좀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부담스러운 자리대까지 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이 그나마 좀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종목을 선정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보게 되면 많이 이제 시세를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많이 사용들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이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받아먹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눌림을 주는 그런 종목분들 같은 경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지만 뭔가 재료나 이슈가 있지만 못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 일단 뭐 관심 섹터라든가 종목분들 좀 말씀을 드릴 때 그때 말씀을 드릴 거지만 받아먹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고, 지수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의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도 오늘 전략으로 좀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질문들 유튜브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요. 원하는 질문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맨 정재훈 위원님께서는 늘 소부장 쪽에 좀 집중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조금 더 눈여겨보면 되겠습니까? 오늘 섹터는 IT 쪽 위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5G 쪽하고 IT 쪽의 섹터를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이 5G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아서 그게 조금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요.
5G 쪽을 좀 보게 되면 이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숫자를 좀 땡겨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사실 이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은 5G 장비들이 다 깔려야 돼요. 그럼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기업 쪽에 있어서 이 투자를 서두르거나 그런 모습들은 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지수가 조금 더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5G의 설비 투자는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오늘 5G 종목군들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IT 쪽 같은 경우 너무 포괄적이에요. 사실 이 반도체 부품도 있고 디스플레이 장비도 있고 그다음에 휴대폰 부품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닥권역에서 조금 있는 그런 종목군들 순환매 관점에서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섹터들을 좀 보게 되면 5G 쪽에서는 KMW가 뭐 대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KMW를 일단 관중으로 좀 놓고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고점권역에서 고점 자리대가 좀 나오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좀 심하게 받았었어요. 그리고 서서히 좀 수렴 과정을 거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어가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시세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까지 얼추 온 것 같아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매도가 상당히 좀 많았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외국인 쪽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관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만 개선이 되어준다라면 상승의 흐름들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노려본다라면 KMW도 이제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한 종목은 HFR이에요. HFR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기업이에요. 바닥권역에서 있다가 액면병합을 하고 난 이후에 추세적으로 좀 상승을 이어나가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바닥을 만들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상승해주고 매물소화를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고점 돌파 시도가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HFR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점진적으로 좀 좋아질 거예요. 5G 섹터 자체가 뭐 1분기보단 2분기가 좋을 거고 2분기보단 하반기가 좋은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좋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진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 뭐 삼지전자 뭐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차트에 있어서는 삼지전자가 많이 못 올랐어요. 많이 못 올라 있던 그런 상황들인데 3월달 주가 회복을 좀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박스권역에서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군들은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괜찮다. 또 오늘 5G 종목군들도 한번 순환매를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IT 쪽 섹터는 상당히 좀 광범위한 그런 부분들인데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요. KH바텍을 좀 말씀했을 거예요. KH바텍 좀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아마 이 구간대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라는 의견을 좀 드렸을 건데 정고점 돌파 시도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고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한 번쯤은 좀 나와줄 수가 있겠죠. 폴더블 출시가 된단 말이에요.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출시가 될 거면 미리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KH바텍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 모멘텀거리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H라는 기업도 있어요. BH가 어제 장대 양봉을 좀 드렸었어요. 애플 쪽에 공급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죠. 근데 애플 쪽에 이제 한 11월 정도에 출시를 할 거예요. 11월 정도에 출시를 할 건데 가격 인하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호응이 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는데 저항 자리대를 대량 거래를 좀 돌파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았을 때 좀 받아주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도 외국인 기관 동반적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좀 긍정적이란 말이죠. 그럼 이러한 종목군들 눌림 시에는 매수관적으로 좀 봐도 좋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은 세경하이테크예요. 세경하이테크도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작년 7월 달에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폴더블 쪽의 이슈 그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했었고 코로나 이슈로 밀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상승각을 좀 그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제 바닥권역을 좀 탈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추세 상단 자리 때까지도 한번 상승 시도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폴더블에 대한 이슈라든가 이런 재료거리도 좀 가지고 있죠.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어제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테마성의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오늘 동시효과를 보게 되면 원격 진료에 대한 그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의 동시효과가 좀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기다리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21선 자리대가 깨지는 종목군들은 1차 시세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오늘 또 이런 종목군들 따라 들어갈까 봐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유비케어 같은 경우 21선 깨졌어요. 그러면 이 저점 자리대 깨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요. 비트콤도 마찬가지고 오늘 어제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6월 5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2150선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은 좀 쉬어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관망기조 이어지면서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다시 한번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긴 했지만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서 이내 반락했습니다. 유가도 마찬가지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유럽 증시도 전체적으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흐름 나타냅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54,400원대. SK하이닉스 0.8% 상승 나옵니다. 88,400원대.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엇갈리면서 출발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삼성은 계속해서 이재용과 관련된 오너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3%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죠.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네요. 0.6% 하락세 나오고 있고 우선주 오늘 강보합권 출발, 그리고 네이버는 0.6% 하락세 나옵니다. 23만 1,0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출발합니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흐름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LG화학 오늘도 가네요. 1% 넘게 상승합니다. 어제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이 상승세가 나왔는데 오늘 추가 상승합니다. 42만 원대까지 진입이 됐네요. LG화학 42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출발하고 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보합권 출발합니다. 37만 1,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셀트리온 오늘은 조금씩 쉬어갑니다. 하지만 어제 상승폭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 1% 안팎의 하락세로 현재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24만 4,500원대 현대차 9위권, 그리고 10위권에는 카카오 여전히 자리에 있는데 약보합권에 오늘 시장 출발하며 25만 3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엇갈립니다. 코스피 시장 0.02%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2150선 그래도 지켜내면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네요. 743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시장 출발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네, 일단 오늘 1, 2위 그리고 3위 종목들까지 모두 하락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상승폭이 크지 않은 상황인데 헬스케어는 0.4% 하락세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1% 넘게 하락합니다. 하지만 전해드렸다시피 어제 상승폭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관망기조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94,600원대, 제약은 128,7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출발합니다. 일단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좀 투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뉴스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좀 호재성 뉴스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는 조금씩 쉬어가는 분위기이고요.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 넘게 하락합니다. 11만 1,0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출발하고 있고 알테오젠 오늘 1% 가깝게 상승 출발합니다. 21만 9,300원대. 어제 이 분식 회계 이슈를 좀 딛고 다시 한번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죠. 오늘도 추세 죽이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젠 오늘 다시 한번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10만 7,3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자, 6위부터 10위까지 KMW는 1.6% 이상 상승 흐름 나옵니다. 오늘 6만 1,8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5G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KMW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5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서진 시스템도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OE솔루션도 마찬가지로 1% 넘게 상승하면서 5G 종목들 전체적으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계속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보합권에서 출발하는 가운데 어제 보니까 이정수 의원님께서 5월 22일에 기산텔레콤을 좀 단타로 공략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어제 보니까 27% 넘게 급등했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역시 이제 시장이 좋다 보니까 종목들이 고점에서 튀거나 횡보하다가 튀거나 올라가면서 급등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5월 22일 날에 기산텔레콤을 금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매매 시그널 종목으로 매수해보자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2주가 지나니까 그냥 한 방에 올라가요. 그래서 기산텔레콤 27% 지금 수익이 나 있는 부분들. 물론 이제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또다시 급등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지수는 괜찮으니까 종목들, 특히 통시장 비주의 흐름들은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단타의 생명은 수익이 날 때 빠르게 챙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을 짧게 잡아야 되고 강한 종목을 엔터를 치셔야 돼요. 그리고 선수는 거래량을 보고 패턴으로 매매한다. 이걸 명심을 하시면서 어제와 마찬가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종목에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모나미입니다. 자, 모나미, 이거 이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수혜 테마라고 이것도 6월 2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이죠. 이번 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매수 접근할 수 있다라고 6월 2일 날 요날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장대 연봉 다 끝나고 나서 아침에 땡 시작하자마자 공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날 당일날 이 모나미가 21% 급등을 했죠. 지금은 이런 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이고 흔들렸지만 또다시 급등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매수는 가능은 한데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떴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는 것보다는 갖고 있는 수익으로서 그때 6월 2일 날에 제가 공략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수익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냥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가져가는 거는 됩니다. 아직 5인선 이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는 이렇게 급등을 하면 팔아주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매수 조건보다는 좀 관망하시는 게 일단은 오늘의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손절 라인을 만약에 지금 수익이 났다면 2절짜리라고 해야 되겠네요. 6월 2일 날에 여기서 공략을 해서 4,500원대 초반대에서 공략을 해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손절 라인은 한 4,935원 정도로 두고 한 목표치는 이전에서 또 고점 자리 여기 있죠. 5,900원짜리 이쪽으로 다시 올라오면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어제 움직였던 부분들이 이제 그 전범기업 자산 압류 결정에 따른 이제 한일 관계에 또 악화가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일본 불매 수혜 운동 해가지고 어제 움직였던 것 같은데 일단 이슈는 한번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지금 열광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분차트가 30분마다 움직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매매하기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관망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인데요.
자, 요 종목, 일단 요 종목을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지를 일단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이것도.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아침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그러니까 실전 매매 정수 그 프로그램 시간이죠. 10시에서 11시 방송에서 7,000원대 4월 수요일 날이었는데, 이때 7,000원대 4월 1일 날인가요? 4월 1일 수요일 날 7,000원대 한번 추천했던 종목이어서 이미 수익은 많이 났어요. 100%가 지금 넘어가 있는 수익률을 지금 달성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수익이 바닥에서 지금 100% 올라갔으니까 끝난 거냐? 아닙니다. 지금 2차 전지주들은요, 다 이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강하게 지금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래가 실리고 있는 중이라서 2차 전지주들은 아마 꽤 오랫동안 갈 수 있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모신 소재 저는 이거 과거도 아니죠. 4월 1일 날 방송에서 실전 매수에서 7,000원에 추천해서 지금 100% 정도 수익을 내보고 있지만 이거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수급 매매하신 분들 전고점 돌파가 됐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매매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손절 라인 한 13,000원 정도 잡고 좀 뒷대에 잡으면 11,300원 정도고 좀 짧게 잡으면 12,000원인데 이 정도 잡고 목표치를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점짜리 26,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길게 보면. 그래서 목표치를 길게 보면 26,000원, 이거 짧게 봐도 2만 원은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보면은 지금 2차 전지 이슈들 어제 보면은 에코프로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어제 에코프로도 고점을 돌파를 했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어제 LG화학도 강세를 주고, 지금 이게 왜 2차 전지를 강하냐면,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자, 오늘 LG화학 정고점을 돌파했네요. 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분명히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호재를 어제 찾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이미 예상했던 거고, 이미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뭡니까? 바로 그게, 바로 전 세계의 글로벌적인 배터리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3월 달에는 30%, 4월 달에는 40%, 이제 50%를 임박해두고 있다. 거기에다가 중국 쪽은 어느 정도 이제 그쪽은 줄었지만 유럽차 시장, 유럽 쪽에서는 한국 배터리 그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쪽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 점유율, 전 세계 점유율 50%, 60%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서 그런 호재로 인해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점점 성장을 할 텐데,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지금 LG화학뿐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코스모신 소재도 얘도 당연히 신고점으로 가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6,000원 아마 1년, 2년, 3년 지나면 26,000원도 넘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건 목표치를 크게 보고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이슈는 유럽 시장, 한국차 배터리 3사 점유율 급등 소식에 따른 강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시청자 질문은요, 탑 엔지니어링인데, 요것도 일단은 매수 가능하냐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당연히 매수가 가능하죠. 자, 바닥 부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이제 종목이고요. 요게 이제 테마로서는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예요. 그리고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주도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쪽에 있는 탑엔지형이 2차 전지 이쪽에 공정 장비를 개발을 해서 이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는 작년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2차 전지 카메라, 그러니까 2차 전지 공정 장비, 그러니까 배터리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탑엔지형이 2차 전지 사업이 좋아질 것을 예상을 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중점 사업을 2차 전지랑 그 다음에 2차 전지와 배터리팩 공정 장비 쪽으로 이미 투입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고, 파워로직스와 지금 탑엔지형이 그쪽으로 해서 지금 매출액과 실적들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차트도 올라간 것도 없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숨겨져 있는 2차 전지 배터리팩인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쪽 종목들이 좀 상당히 이제 주목을 올해 안에서는 분명히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 이쪽 관련해서도 이제 탑엔지형이 부각이 될 텐데, 거기다 2차 전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시 얘기가 다시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 그러면, 이미 뉴스들은 다 있어요. 부각이 된다라 그러면 상당히 강세의 흐름이 좀 당분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앞전에 이게 거래량 실린 부분들이 있죠. 세력들이 이미 매집이 좀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언제 요이 땅 하고 움직일까, 그 부분만 남겨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매수하는 가격대도 한 요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고요. 뭐 목표 가격도 N자형으로 뭐 이렇게 보더라도 뭐 다른 종목도 많이 갔으니까, 뭐 다른 종목도 많이 갔어요. 지금 반도체 장비만 하더라도
아까는 2차전지 쪽에, 얘도 2차전지니까 2차전지 쪽에 있는 종목을 많이 신고 좀 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반도체 장비로 보더라도 FST 많이 갔죠? 어마어마하게 갔습니다. 지금 FST, TS 얘도 반도체 장비인데 얘도 종목 좀 돌파 굉장히 많이 갔죠? 그러니까 여기 횡보하다가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테마. 그리고 신성ENG 이것도 반도체 장비인데 이거 횡보하다 튀었죠? 탑엔지링도 지금 이쯤에 있는데 조만간에 신성ENG 따라가겠죠? 신성ENG라든지 그 다음에 뭐 GST 이것도 반도체 장비인데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지금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급등을 했고, 그리고 뭐 유진테크라든지 이것도 반도체 장비인데 횡보하다가 종고도 돌파 급등했죠. 거기다가 원익 IPS라든지 이것도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테스도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이 반도체 장비주의 흐름들이 강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탑엔지형도 여기서 머물 종목이 아니고 위로 상승할 종목이니까 이것도 매수가 가능하고, 목표 가격은 한 13,000원 정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에서 목표 가격 13,000원 보면 한 40% 정도는 뭐 카메라가 됐든 반도체 장비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이쪽에 엮여서 한 번에 시세는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미 6월 2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그러니까 매매 공략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모나비 같은 경우는 이미 떠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코스모시 소재 같은 경우는 좋기는 좋아요. 더 갈 겁니다. 많이 갈 거예요. 뭐 2만 원에서 2만 6천 원 갈 거라 보이는데, 이미 저는 이거 7천 원대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나서 이게 벌써 수익이 100%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선수급 매매. 그래서 손절 라인을 이 정도 두고 12,000원 뭐 초반대라든지 아니면 12,000원 중반대를 두고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거래량도 괜찮고 뭐 이슈는 괜찮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2차전지 흐름들 괜찮은데, 초보자들은 탑엔지ring 쪽 이쪽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세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가지고 한번 승부를 보셔도 저는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특히나 좀 매수를 해볼 만한 이 종목은 어떤 것들일까요? 네, 당연히 탑엔지ring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뉴스를, 오른쪽에 있는 뉴스를 가지고 제가 오늘 탑엔지ring에 대한 관련된 좀 이슈를 좀 가져와 봤어요. 한번 보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탑엔지ring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탑엔지ring은 삼성 SDI랑 LG화학의 2차 전지 배터리 모듈 사업을 관련으로 주 공급사로 뭔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이미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올해 2월 2일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탑엔지ring이 여러분들이 테마가 카메라 모듈이다. 반도체 장비다. 맞아요. 그런데 2차 전지에도 분명히 포함이 되는 종목입니다. 또다시 탑엔지링 계열사 파워로직 동반 최대 실적. 이것도 올해 2월 달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연간 매출액 1조 3천억 첫 돌파. 이거 탑엔지링 2, 3천억도 안 되는 회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간 매출액 1조짜리 지금 되어 있고, 장비 사업 매출액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2천억 넘었다는 소식이 2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얘기 나와 있고요.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듈 탑재, 그러니까 실적들이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실적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건 작년 얘기인데요. 탑엔지링 파워로직스 향후 10년은 배터리.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의 그 중점 사업으로 지금 2차 전지 배터리팩 공정 장비 이쪽으로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실적들이 지금 괜찮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탑엔지링과 파워로직스 이쪽은 이제 그 배터리팩 2차 전지 관련주로 조만간, 그러니까 올해가 원년이 될 거예요. 올해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아마 이슈들이 아마 같이 엮이면서 그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 뉴스가 만약에 이게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닥형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한 방에 이렇게 뻘쩍하고 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걸 아직 2차 전지라고 아직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뉴스를 보게 되면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뉴스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이제 작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마찬가지 반도체 장비주들이 왜 2차 전지 관련주들과 왜 많이 엮이느냐? 배터리 공정 반도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 하는 애들이 그 2차 전지 그 부분과 많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이제 사업을 펼치고 있고 관련된 장비를 지금 계속 2차 전지 쪽에 지금 납품하고 있는 삼성 SDI와 LG화. 그래서 배터리 3사에서 가장 매출액이 많은 쪽으로 지금 탑엔지링이 같이 사업을 좀 벌이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실적도 지금 창사일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런 기사들을 봤을 때에서 안 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바닥 부분에서 이 종목 지금 가격 뭐 9,350원, 저는 이 가격 굉장히 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 가격은 뭐 지금 가격 정도에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목표 가격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N자형 목표치로 뭐 짧게 그 짧게가 40% 수익이에요 지금. 13,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13,000원 아니고 다른 애들도 다 전고점 돌파하는데 얘는 못 돌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급등을 안 하고 있냐면 그 뉴스들이 지금 여기다가 포함이 안 돼서 그런데 과거의 뉴스 기사들이 여기저기에서 있었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들은 더욱더 많이 나올 텐데 탑엔지니어도 나도 2차 전지 관련주 사업하고 있다. 수익 나고 있다. 그쪽 사업이 대박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얘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뭐 10,000원 돌파는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13,000원까지 목표치를 두고 뭐 지금 정도에서 저점 매수 해놓으면 올해 내에서 마음 따뜻하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바닥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이거 탑 엔진까지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방송 끝나고 10시부터 11시 사이, 그러니까 10시부터 실전 매매 정수 시간대에서도 일단 바닥 종목들 탑 엔진 외에도 많이들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재훈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세 종목을 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종목이 셀트리온 제약을 좀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물어보셨는데요. 어디에서 매수를 했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우선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6월 3일날 윗꼬리를 좀 달고 밀려내렸었는데 일단 반등이 좀 나와줬었어요. 중요한 부분들은 단기 평선 자릿세를 넘어서는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밀려 내려왔을 때 고점을 치고 나서 밀려 내려오고 난 뒤에 반등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12만 원 자릿세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릿세를 깨게 된다라면 아마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만 원짜리가 깨지면 입절로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월봉상 보면 신고가예요.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급등이 나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아래에서 뭐 예를 들어 10만 원 이하 권역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면 절반 정도는 좀 챙겨놓고 나머지 절반 권역만 좀 가져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부정 구간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이탈하게 되면 차익을 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파인테크닉스예요. 파인테크닉스 오늘 단타로 수익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죠. 5월 달에 한번 시도가 나왔다가 조정을 받았었고 견조하게 좀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지금 자리대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승을 해줬고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그때 좀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물론 4,500원 자리대를 돌파를 해주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지만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가급적이면 4,200원 밑으로 이하권적으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4,500원을 돌파를 해주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해주시고 4,500원짜리 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좀 남아있는 그런 자릿대가 있을 거예요.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한다면 5,000원짜리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조정실 매수관 쪽을 봐도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바이넥스예요. 바이넥스 매수 시그널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좀 물어보셨는데요. 바이넥스는 좀 패턴이 있어요. 보니까
한 차례 상승을 했을 때는 거래량이 급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거래량 감소되면서 횡보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이 또 늘어나니까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박스권역에서 진입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윗꼬리가 좀 크게 대량 거래 동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작은 구간에서의 박스권역 한 13,300원짜리대에서 한 12,000 중반 정도 한 400원, 500원 이 자리대에서 단지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업이고, 그 다음에 올해도 성장을 좀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컨소시엄을 좀 구성을 해서 코로나 백신 치료제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바이맥스가 약품에 대한 제조를 좀 담당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모멘텀거리는 좀 충분하게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12,500원권역 그 자릿대까지는 그 부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저는 다시 한번 15,000원 돌파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충성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일단 드림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강하게 좀 추세 상승을 주고 있는데 지금 단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일단은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단타 매수보다는 조금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매물 구간이 지금 사실상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상한가로 만약에 달성한다고 해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한 1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단 짧게 대응하는 면에서는 9,700원 넘겨주는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정말 짧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10,000원 정도 자리 보고 접근하시는 건 가능하나 일단 지금 자리는 조금 지켜보고 관망하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항상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원칙을 지켜서 매매 대응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추후 눌림 구간을 항상 발생을 하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700원을 지금 넘겨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일단 9,700원을 좀 강하게 넘겨줘야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한항공,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일단 대한항공 관련해서는 지금 보유 중이신데 지금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매물 구간에서는 기계적으로 비중을 축소 대응하고,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전략을 조금 보유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 수익 관점에서 제가 이제 항공이나 금융 그리고 조선 그리고 철강 관련주들은 단기 수익 관점에서 좀 접근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지금 매물 구간에 딱 부딪히고 살짝 돌파를 아침에 시도를 해줬지만 일단 역시나 매물 구간을 강하게 좀 뚫어 올려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 자리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에 V자 반동이 나와서 상승으로 계속 가기에는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추세적으로 계속적인 하락면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 수익 관점에서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자, 그리고 다시 눌리면은 재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코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괜찮다, 보유 중이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단기 목표 구간은 제가 12,000원 정도 설정을 했었는데 일단 상승을 오전에 강하게 주고 일단 11,8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좀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매물 구간에서는 달성 시에는 기계적으로 좀 비중을 축소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고, 그 후에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한번 나오면 또 눌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유동적으로 좀 복리의 개념에서 좀 이해하시고 접근을 하셔서 유동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종목 관련해서는 지금 IS 동서가 코엔텍 인수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새로운 좀 주인을 맞은 만큼
일단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도 기존에 이제 하락 추세가 됐다가 일단 반등이 나오고 1파동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만 이 자리에서 V자 반동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이 나오면 일부 덜고 눌림목 제작끝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서 대응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빠르게 김강환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뭐 세 가지 종목을 같이 한번 트레이딩 해보겠는데요. 근데 첫 번째 종목은 BHE입니다. 일단 이 종목은 그 연성 회로기판, 그 FPCB 관련 업체인데요. 특히 이제 폴더블 테마로도 좀 엮여 있습니다. 이 회사는 주로 이제 그 삼성이나 LG, 애플 이런 쪽으로 조금 주요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좀 상승을 했어요. 일종의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영향으로 이 전반적으로 그 휴대폰 부품 업체들이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순환매 차원,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갈수록 그 매출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 코로나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아마 어제 좀 상승이 나오고 급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주요 이 저항대를 바닥에서 횡보를 하다가 주요 저항대를 거래량이 나오고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좀 나오는데요. 일단 기관보다는 외국인은 단기 성향이 좀 많이 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종목 지금 중기적으로 매수하는 게 매수 시점을 좀 묻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 좀 가격 메리트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어제 순환매 테마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종목이 저항대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틀에서 한 며칠 정도 조정 여부를 지켜보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검정선, 이 선 19,400원이나 19,000원 정도 지지 여부를 이렇게 지켜보시고요. 지지한다 하면 중기적으로 좀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여지고요. 한 23,400원까지도 하반기까지는 좀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일단 파트론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해도 되는가, 매수 시그널을 좀 궁금해 하셨어요. 일단 이 종목은 휴대폰 부품주예요.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최근에 그 코로나 영향,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주요 일단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바닥 대비 좀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분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1, 2분기에는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반기로 감에 따라서 그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이런 것들이 아마 출격 대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카메라 관련 그 모듈 부품주들이 아마도 이제 실적이 지금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 좀 선반영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매수 그 전망을 좀 물어보셨어요. 매수 전망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건 보유자 영역이라고 좀 판단이 되어져요. 보유자 영역으로 단기적으로 한 10,000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한 700원까지도 아마 그 상승폭은 좀 열려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신규 매수 진입자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쪽 보시면은 단기 과열 그 신호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눌림 정도가 나오면 눌림을 보고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는 일단 이 중기적으로는 보유자 영역이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하루 이틀 좀 보시고 들어가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남선 알루미늄입니다. 일단 남선 알루미늄 하면 떠오르시는 게 그 정치 테마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
단기적으로 4월 달에 그 총선 관련해 갖고 급등을 한번 했었어요. 이게 대권 유력 후보자이기도 하고요. 이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트 이런 것보다도 그 후보자의 이 후보의 그 일정과 그 뉴스에 따라서 아마 급등락이 좀 진행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져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이제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차트 흐름으로 좀 설명하기 좀 힘들고요. 굳이 지지선을 잡자면 한 21선으로 좀 봐드릴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한 8월 말인가요? 8월 말쯤에 아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이 남선 알미늄 하면 떠오르는 그 이낙연 그 후보자께서 아마 이제 당대표 이제 출마를 결심한다 하면은 그 뉴스에 의해서 아마 급등락이 조금 시현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그 뉴스에 이제 바라보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 타점을 좀 노리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앞으로도 뭐 대선 그 관련해 갖고 한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 한번 덜어주고 나오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재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 현재 양시장이 모두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더라고요. 외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좀 이슈가 있는 테마주들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시그널까지 같이 좀 전해주시죠. 네, 시장은 뭐 어차피 언제 살짝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구간까지 올라와 있죠. 이격도도 많이 벌어져 있고 그렇지만 부러지는 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환 시장을 봐야 돼요. 유럽에서 재정 부양을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규모의 재정 부양 합의를 했죠.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96대까지 떨어지고 이러한 현상은 미국과 달러만 보던 시장에서 주변을 좀 바라보는 환경이 됐다. 그렇게 본다면 이머징 시장 쪽도 좀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최소 대규모 매도만 해주지 않는다면 주변 자금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는 크게 우려할 사항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청자분들이 주신 종목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나항공을 단타 가능할까요? 아시아나항공은 기본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에서 항공주가 급등을 했죠. 그 영향으로 이제 우리 시장도 항공주가 급등을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항공사가 상당히 좀 어려워서 정부에서 지원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이고 또 아시아나항공은 HDC에서 인수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상태의 불확실성이 있어서 장기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단타 대응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타 대응은 항상 분봉 차트 시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아침에 쭉 거래량을 붙여서 올렸는데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좀 밀려서 시가까지 왔는데 갭이 너무 커요. 굳이 한다면은 시가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시가 손절매 잡고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갭이 큰 상황에서는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단타를 하실 확률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한다면 지금 매수해서 시가 무너지면 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후성이라는 종목인데 후성은 기업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죠. 사업하는 범위가 크게 네 가지를 합니다. 반도체 특수가스, 냉매, 전해질, 브라시도 네 가지 사업을 하는데 네 가지 성장성이 전부 놀랍죠. 특히나 이제 전해질 중국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고 더군다나 이제 브라시도는 일본산 수입을 대체하는 수입 대체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어서 다른 2차 2차 전지주는 아니지만 전해질 때문에 2차 전지주로 분류는 되는데 전체적인 모든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 성장 중이고 특히 내년도의 성장을 좀 뛰어나게 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그런다고 안 받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현재 시가총액이 8천억인데 현재 올해 이익 수준으로 보면 한 200억 수준이니까 프리미엄은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 한 700억 정도 예상을 하니까 내년도를 땡겨오면은 적절하다. 결국은 프리미엄을 시장에서 얼마나 쳐주느냐 이걸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매수 자리는 사실은 조금 떠 있는데 항상 제가 매수 자리는 요런 날 21선에서 처음 올라오고 거래량 실린 요때라 그랬죠. 그런데 굳이 뭐 매수를 하시겠다면은 워낙 장기적으로 전망을 좋게 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의 문제인데 지금 위치에서 많은 비중을 시키면 어렵겠죠. 일부 들어가고 눌림목 와서 21선 오면 추가 매수하겠다는 전략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드림텍입니다. 드림텍은 뭐 생체인식 뭐 이런 기능으로 해서 삼성전자하고 뭐 이런 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또 PDA 모듈 인장 실장하는 거 이런 거 두 가지를 해서 뭐 고만고만하게 잘 하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진단기기 개발한다 해서 이제 이슈로 좀 뜨고 있는 중이에요. 이익 실현할까요? 예, 이익 실현 좋아 보입니다. 어차피 본업보다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이익 실현하고 나서 봐도 얼마든지 이 가격 밑에서 재매수할 기회를 줄 거예요. 오늘 매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탑3 종목들 함께 만나볼게요. 일단 누적 수익률입니다. 3위에는 이정수 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3%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2위에는 정재훈 위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도전 수익률이 누적 수익률이 12%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에는 여전히 박원재 위원님 자리하고 계신데요. 15%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포트폴리오별로 만나볼게요. 네, 먼저 3위에는 이정수 위원입니다. 뷰웍스 S맥 올라와 있고 1위에는 기산텔레콤 올라와 있는데 19%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2위에는 정재훈 의원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원익QNC, SFA 반도체 올라와 있고 시노펙스 그리고 1위에는 셀트린 헬스케어 올라와 있는데요. 13%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1위에는 박원재 위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KC, 코롱PI, 뷰웍스 올라와 있고 CJN을 2주 간격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22%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1위의 주인공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CJN에 대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CJN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다가 최근에는 조금 쉬어가는 추세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성장주가 성장이 꺾이면 그때부터는 이제 한 시세가 좀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CJ는 제가 처음에 이제 투자 아이디로 말씀드렸을 때 치료 시장에서 진단 시장 쪽으로 비중이 넘어갈 환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올해 추정 이익치가 여러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왔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살짝 경감돼서 4천억 수준의 이익을 예상을 하는데 제약바이오 전 업체 중에서 4천억 수준 하는 건 셀트리온 하나밖에 없죠. 셀트리온이 그 4천억 이익으로 30조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데 CJN이 2조 8천억이면 크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 이익이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이익이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달에서 이 이익을 바탕으로 전방시장이 커지는 것까지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4월에 비해서 5월에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이제는 차분하게 기다려서 충분히 가격 매력이 있을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시 접근을 해보면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